안녕하세요, 밤입니다. 저는 페이먼트 파워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읽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제가 찾고 있었던 너무 절묘한 예시가 너무 명료하고 쉽게 나와서 35페이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책을 추천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이 예시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현금의 이동 없이 모든 채무가 해소되는 가상의 사례를 상상해보자. 어느 작은 섬에 있는 호텔을 찾은 관광객이 $100짜리 지폐로 호텔비를 선불로 결제한다. 아직 이제 호텔에 묵진 않고 있어요. 호텔 주인은 관광객이 낸 $100짜리 지폐로 정육점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정육점 주인은 다시 그 돈으로 농부에게 진 빚을 갚고, 농부는 정육점 주인에게서 받은 돈을 트랙터 고쳐준 정비소 주인에게 주고, 정비소 주인은 지난달에 딸의 결혼식 장소를 빌려준 호텔 주인에게 그 돈을 준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관광객이 호텔 프론트에 나타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호텔에 투숙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호텔 주인은 관광객에게 $100를 돌려주고 관광객은 떠난다. 관광객이 등장하기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섬에 존재했던 모든 빚이 청산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너무 재밌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의 캠프에서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을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섬에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묵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섬에 얽히고 섞여 있던 채무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돈이 없었으면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돈이 사실은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는 그냥 장부일 뿐이지 사실은 어떤 내재 가치나 유틸리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예시로 너무 적절한 거죠.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의도하지는 않은 거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 때 12세기부터 아주 소규모의 이너서클인 상인들 간에는 신용이 높으니까 돈이 없이 이렇게 환화음을 이용해 가지고 빚을 다 청산했죠. 만약에 이 섬의 정육점 주인, 농부, 그 다음에 트랙터, 정비소, 이 모든 분들이 다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이렇게 빚이 서로에게 비슷한 액수로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 호텔 역시도 채무자이자 채권자고 정육점 역시도 채무자이자 채권자고 다 채무자이자 채권자고 그 상대가 다를 뿐이니까 한 바퀴 돌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객이 주었다가 뺏은 이 $100도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장부상의 액수로만 있다가 다 채무자이자 채권자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나치긴 하지만 이걸 확장해 보면 실제로 지구적인 경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환원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화폐 현상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게 진짜로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소비되어 없어지는 소비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산도 아니고 이게 참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탁인지 플로우인지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 없거든요. 단 전제가 뭐냐면 돈이 필요 없는 이유는 정보가
파악이 될 때, 정보가 파악이 되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신용을 지킨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용이 100%가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 작은 섬의 이 경우에 정육점, 뭐 호텔, 농부, 정비소가 전부 똑같이 100달러씩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면 실제로 100달러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냥 100달러가 왔다가 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100달러가 일한 것 같잖아요. 사실 100달러가 일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환화음 시스템에 의하면 장부를 대조하면 다 상계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한 거는 그 절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 어느 한 고리에서 채무 채권 관계가 해소가 안 되면 그게 쭉 돌아가면서 그 불신, 파산이 전파가 되는데, 파산이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겠다라는 게 이제 전파가 돼서 다 악성 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돈으로 미리 받아놓으면 나의 거래처의 상태로부터는 저를 절연시켜 놓는 거죠. 환원이 이렇게 쭉 맞물려 있다면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고 신뢰인데, 신용과 정보인데, 사실은 그 신용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보의 문제죠. 저 사람이 빚을 떼먹을까 안 떼먹을까라는 그런 정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찰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거나 용도가 있거나 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고요. 그냥 장부상 숫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신뢰 문제가 있고 이런 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현찰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정부가 이것을 이제 통제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 진화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믿고 싶겠지만 그놈의 정부 관료들이 오히려 신용을 이제 어그러뜨리거나 이제 정보를 조작하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자율 조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어떤 그런 담긴 철학은 그 프리드만이라는 통화주의 경제학자가 만든 그 K라는 그런 상수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요하면 그거를 그냥 K라는 상수로 일정하게 증가시켜야지 연방준비제도가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돈이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보의 문제를 더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장악해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빳빳한 종이거나 금이거나 뭐 담배 돈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무를 청산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의 단위인데 그 정보의 단위가 정보의 문제, 정보가 칸막이로 단절돼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서 이 관광객이 주고 간 100달러가 문제를 해결했던 건 뭐냐면 호텔도 자기가 채무권과 채무가 있는데 채권은 농부한테 있고 채무는 정육점 주인한테 있는데 정육점 주인이 채권과 채무가 이렇게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자기가 해소되는지 모르니까 정보가 칸막이로 닫혀 있으니까 이 돈이 돌면서 정보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만약에 이 섬에 있는 장부를 모두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면 그냥 만나가지고 100달러 없이 전부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경제가 한기가 끝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거를 통제하면서 오히려 정보를 혼란시키죠. 그래서 프리드만은 이제 K 비율로 그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예측 가능하게. 그것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의 이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와 신뢰의 문제지 물질도 아니고요. 종이나 뭐 그리고 누가 이것을 발행하느냐 이런 거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하든가 누가 발행자가 되느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그 돈이 과연 정보 칸막이와 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기능하는 장부냐 아니면 그거를 더 증폭시키는 장부냐라는 문제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나움이 있고 정보의 칸막이가 없으면 그냥 채권, 채무 관계만 계속 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채권과 채무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돈의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바로 물건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바로 그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1초 동안의 채권 채무 관계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1초 동안 채무를 청산해서 이거를 결제라고도 하지만 변제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건 채권 채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정보의 칸막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화나움 대신에 현찰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주 이너서클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면 돈 한 푼 없이 화나움으로만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이 예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을 욕하면서 내재 가치라든가 발행 주체가 누구냐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이 섬 이야기를. 그래서 너는 지금 돈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통찰한 돈의 본질은 장부를 맞춰가지고 채권 채무를 해소하는 것 뿐이지 돈 자체가 가치가 있거나 누가 발행했거냐라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우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읽어보고요. 더 재미있게 소개할 게 있으면 또 영상 찍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의 유사님의 영상에서 이제 보고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다른 책, 지정학 책 읽느라고 이제서야 읽게 되네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